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는 최희대입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부디 꼭 합격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하면 민법은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상승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는 옳은 것을 찾는 지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옳은 것을 찾는 것이 40문제 중에 총 19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년보다는 배 이상이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옳은 것으로 출제가 되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안배에 혹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좀 우려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지문 자체가 좀 치사한 지문, 심하게 말하면 야비한 지문,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지문을 읽어보면 꼭 맞는 것 같은데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뀐 것들, 민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면 정답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 안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됐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초적인 지문이라든지 강조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기본 점수 획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거기에 이제 당황하셔서 시간 안배를 못하면 실력을 발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정답 위주로 간단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보죠. A형 기준입니다. 통정호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위 표시에서 제3자라고 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3자죠. 쉬운 문제죠. 답은 기억과 니은. 기억은 가압류했죠. 채권을 가압류했고, 니은은 허위 표시로 만들어진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해관계고, 디귿과 리을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죠. 우리가 준법률행위 하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좀 단순 암기 사항으로 암기를 해두시라고 했던 거였어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 대표적인 거,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정답은 3번.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3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데 일단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하면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전혀 발생되지 않죠. 따라서 대금지급 의무나 등기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그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해제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의무가 한 가지 발생되는데 그 부수적 의무가 바로 협력 의무의 발생입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보면, 자, 기억은 옳은 지문이죠.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 보면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계약상의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나올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디귿도 역시 틀렸죠.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리을은 맞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44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무효인 것을 찾는데 기억.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 이건 유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반사회적 행위죠. 그 다음에 디귿.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디귿은 이제 최신 판례로서 좀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던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하면 그건 반사회적이지만 민사사건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구별해 두시라고 했던 판례가 출제가 됐고요. 리을은 읽어보시면 반사회적 행위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 니은과 리을,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5번 보죠. 무권대리에서 옳은 것인데요. 1번.
무권대리인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1번이죠.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추인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옳은 지문이고, 자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2번은 추인한 때로부터가 틀렸죠. 항상 강조한 것처럼 추인하면 언제부터냐면 처음부터 소구표가 있고, 그리고 3번은 추인을 누구한테 했냐면 무권대리인에게 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죠.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항할 수 있고요. 자, 4번은 늘 나왔던 거죠. 최고권은 선악불문이지만 지금 철회권이 나왔죠. 그럼 철회권 하면 항상 뭘 찾으시라고 했냐면 선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틀렸고, 자 5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135조의 책임이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무권대리인에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게 통설의 입장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1번. 그 다음에 46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자, 우리가 흔하게 봤던 이중 매매 사례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쉬운 문제가 나왔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질문은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 이중매매할 때 항상 같이 봤던 사례였죠. 뭘 묻는 거냐면 116조 1항 대리행위에서 하자, 흠결은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이러면 본인이 시키지 않았어도 또는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다라고 했던 그 판례입니다. 자, 47번. 표현대리에서 옳은 것인데, 자, 1번.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될 수 없죠. 그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자, 2번 보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틀렸죠?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은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권한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3번이 옳은 지문. 그래서 우리가 기본대리권 할 때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했고, 특히 강조했던 게 표현대리에서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라고 했던 그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4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꼭 대리권, 대리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5번. 대리권 소매로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권한을 넘었다. 그럼 129조의 예전의 권한을 초과하면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월권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죠. 옳은 건 3번밖에 없었고요. 48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제한능력자에 관한 취소를 묻는 것인데 답은 5번이죠.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자가 보호될 수 없죠.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취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묻는 거고, 49번 보면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판례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도 상대방이 착오가 있었다. 그걸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실익이 있다고 했냐면 그게 허용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죠.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적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은 문제될 수 없다라고 했죠. 2번 틀렸고. 자, 3번은 핵심적 단어가 경제적 불이익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그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죠. 역시 틀렸고. 자, 4번은 예외적인 판례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했던 판례가 출제가 됐죠.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과실을 상대방이 이용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자, 지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건 취소하려는 사람을 말하죠. 이때 취소하려는 자는 중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요. 중과실 여부는 그 취소를 막으려는, 즉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옳은 질문은 1번만 되겠고요.